문학에 함께 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시게 된 장은재 박사님은요, 산림문화기회연재 길 위의 나무와 문학의 원고를 집필해주고 계시고 경북 매일신문에도 노고수 문화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청송 부군수로 공직을 마무리하시고 대구 카톨릭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내신 분입니다. 노고수 생태와 문화, 꿈과 함께 자연과 함께 수원 장은재 전원생활 시리즈를 내셨고요. 본회 이사이기도 하시지만 한국수필가협회 회원으로서 활동 중이시라서 오늘은 노고수 얘기보다는 작년에 노고수 얘기를 들었으니까 작가 장은재 수필가의 이야기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왜 노고수를 연구하시게 되셨는지, 노고수 연구로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셨는지, 또 수필고를 등단하시게 된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 장은재 박사님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제가 쭉 평생을 연구하고 온 노고수에 대해서 그 노고수를 생각하면서 며칠 전에 산불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면서 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평소 존경하는 김성길 이사장 그리고 이사님 또 회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서 작가의 만남이라는 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어떤 뚜렷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 잘난 사람은 또 잘난 점에서 또 못난 사람은 못난 점에서 무언가 배울 것이 있다는 그런 어떤 말에 용기를 내어 이 자리를 섰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경북 청도 군의 어떤 시골에서 농부의 6형제 누나, 형 그리고 셋째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는 그 글보다 또는 숫자보다 그 농사 짓는데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는 소를 몰고 풀을 베고 산에서 나무를 하고 즉 산과 들, 강을 다니는 것이 또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것이 제 오늘에도 70이 넘은 오늘날에도 산과 들에서 제가 자유인으로서 또 자연인으로서 푸름을 만끽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제 인생의 역전이 된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어떤 방향의 전환점이 된 것이 책 한 권이었습니다. 책 한 권.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촌에서는 초등학교나 이럴 때는 그저 놀고 공부를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얘기를 지원해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제가 한 시간 동안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회가 얘기를 하고 밤 되면은 우리 마을의 할머니, 고모님으로부터 옛날 얘기를 자지도 않고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로 나가고 다니다 보니까 이 공부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공부 안 해도 전교 1등 하고 그랬는데 도시 가니까 추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그걸 보고 아주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촌에서는 천재다 하고 잘한다 하고 너는 어디 될 것이다 하고 그래. 난 그걸 믿었어요. 도시 공부하니까 이거 추락이에요. 남들은 열심히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참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2시간을 걸어서 등교를 했습니다. 올 때는 또 산으로 넘고 이래 하니까 지금은 터널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산을 넘고 이래 하지만 그게 좋아서 일부러 제가 산을 한 하루에 5시간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래 공부했으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시간적 부족에 대해서 아마 안 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항상 얘기를 하니라. 너는 태몽을 꾸었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내한테 주입시켰어요. 내가 너를 낳을 때는 태몽에 큰 보름달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걸 내가 알았다. 이러면서 하는데 나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가 이제 뭐 고등학교 마치 실패하고 하니까 다시 고향으로 왔습니다. 고향에 오니까 농사를 제대로 돕지도 못하고 하니까 좀 눈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청도에 가면 운무사 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라 때 고차인데 상국통일을 한 문강급사가 세속 화랑도에 세속 5개를 내리는 그 절입니다. 그 절에 우리 집하고 좀 떨어지지 않게 찾아가서 주지스님을 만나갖고 내 사주팔자를 물을 왜냐면 이게 뭐 대단하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눈총을 보지 우리 마을에서는. 그래 가니까 여성이 151명인데 비구니 성이 제가 남자가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멀리까지 왔는데 수도할 수도 없고 막 밀치고 들어갔죠. 밀치고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가 봐. 이제 주지스님 만나게 해줬는데 64세 안말레 주지스님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아주 심각했으니까 제가 얘기가 이렇지 진짜 그 당시에 제가 청소년기에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절을 하고 제 사주팔자를 좀 봐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금을 좀 받아. 손금을 못 본다 이거라고요. 그래 하다가 나 또 얼굴 확 내밀면 제 관상을 좀 봐주십시오. 그래 그 주지스님이 얼추는 없는가 그것도 못한다 하는 게요. 그래 나 실망했죠. 우리 동네 뒤에 절에는 다 토정 비결하고 있는 거 다 봐주고 다 하는데 이 큰 절에 삼국 통일을 한 이 큰 절에 주지스님이 내 조그마한 운명을 못 받다 하니까 난 좀 실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어서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젊은이 딱 부르더라고요. 그 소리에 막 발이 딱 얼어붙고 등줄에 몸에 소름이 딱 끼치면 땀이 흐르더라고. 이제 됐다 싶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젊은이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개척하는 겁니다. 이래 하면서 자기가 저는 책을 하나 불교에 책을 들으면 이걸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들고 이 책 안에 다 있겠다 싶어갖고 나는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하면서 나왔죠. 그래가 저녁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호롱불 밑에서 옛날에 호롱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천주교인입니다만은 그때 뭐 방야심경이라든지 천수경을 지금 외우고 있어요. 심심삼천 미묘법 백천만금 남조우 악음문지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그때 그게 내가 그 답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스스로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을 쳤어요. 그래 합격을 해갖고 그때부터는 승승장구를 했어요. 뭐 성질이고 뭐고 자리도 내가 가고 싶은데 딱 가고 원하는데 다 버려요. 그 절대로 원하는데 안 됩니다. 전부 다 뭐 권력 부서라든지 성진한 핵심 부서에 가려고 하는데 저는 뭐 다 됐어요. 그 도움이 있었는 거예요. 나는 그 도움을 심각하게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편지를 3통을 써갖고 군수 교육장, 서장 그 3사람이 군에서 다 움직입니다. 3분이 편지를 직접 써 갖다 주라 걔가. 그게 그분들이 나를 보담았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뭐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도로 가갖고 또 간부 양성반에가 도에가 이제 시험을 쳐갖고 또 도로 전입이 바로 1등을 하니까 도로 전입을 바로 시켜주더라고 특혜로. 그래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 부서에 다 다니고 막 그랬죠. 뭐 성진 부서에만 뭐 그랬는데 어느 날 책을 제가 하나 발간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성진 벼슬은 이제 끝나버리고 오늘의 제가 된 거예요. 그게 경북 명상과 문화유산 처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때 IMF 오기 전이었는데 사람들이 제가 자연보호 개장을 했었답니다. 그 성진도 굉장히 빨리 됐죠. 그래서 40 초반입니다. 40 한두 살인가 그때 막. 그래 보니까 바다로 가는 사람이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보고를 받아 매일 일보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산림 공무원하고 제 밑에 산림 공무원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산림 공무원이. 그분하고 협의해갖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경북의 산인데 80여 개 산을 산소개입니다. 그걸 소개하니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일단 유명인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일개 사무관이 방송 3사에 나오고 뭐 언론 중앙지방지에 막 나오는데 공무원이 책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책이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책값이 막 2만 원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걸 도움을 준 시군의 산림공무원한테 제가 무료로 드리시면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군 공무원, 산림공무원 도움 없이는 만들 수가 없어갖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비로 만드는 줄 알고 지인들이고 나도 한 건도 이 지인들은 내가 또 막 할 수 있는데 경찰, 검찰, 법원 이런 거는 막 그 당시에 막 저를 압박하는 건 일도 아니죠. 해갖고 저한테 또 모르면 도지사 비서실 연락해갖고 책을 그냥 놀라 이게요. 거기 내가 내 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출판사들인데. 그래서 참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판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 반전이에요. 나는 진짜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계명대학교 생물학과 교수가 그 생태를 연구하는 교수가 도청을 찾아왔습니다. 그 책을 보고 저보고 박사학위에 나중에 공부할 의향이 없느냐. 박사학위 하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박사학위. 아, 나는 뭐 생물학에 또는 뭐 옛날 디플락 하는 그런 거는 하나 뭐 기억나지. 아무도 뭐 맨델스존의 모든 법칙 그런 거는 생각나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 나는 그런 전공한 것도 아니고 나는 경영학 인사관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모른다. 당신 책을 보니까 박사학위 논문으로 충분하다 이게. 또 막 바람을 이어주는 거예요. 충분하다 근데. 근데 박사하면 하늘같이 이게 보이는데 욕심이 있죠. 그러나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이 책으로도 된다 이게요. 그러나 그걸 믿었어요. 저는 또 그 깊은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지. 아, 젊으니까 막 그 용기가 무식한 놈이 용기가 있다고. 그래서 들름 다녔는데 아 진짜 애를 먹었고 뭐 가정에 있는데 제가 이제 글을 쓰는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DJ 정부인데 김명숙 환경부 장관님이 객주 김주영 선생님하고 그 방송 작가, 드라마 작가, 시인 이런 사람들 26명을 모시고 그 문화 기행을 하는 거예요. 1박 2일로 이제 태백으로 오면서 경북에 1박 2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생물 뭐 생태학 산에 대해서 뭐 안다고 무식한 놈이 참 웃기는데 무식하게 뭐 이런 저리를 보면 그래 제가 생태 투어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거기 정유순 사무관이라고 그때 환경부에 그 양반이 실무자인데 시인이에요. 지금 알고 보니까 시인이라고. 뭐 시를 써가 뭐 이런 주는데 나는 그것도 시도 모르죠. 그래가 시인이었는데 그러는 작가가 하더라고. 야 선생님은 이거 소재가 많아갖고 글을 쓰면 참 좋겠는데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게요. 그래 나는 그냥 인사치료만 들었지 그걸 깊게 생각 못했네. 그게 내 실수였어요. 제가 깊게 생각했으면 그때부터 글 공부를 했을 건데 그냥 뭐 인사직하고 했는데 다 마치고 난 뒤에 문경에서 버스에 타고 내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했는데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고 인사를 하니까 젊은 여성 작가가 버스 제일 뒤에 타고 있다가 막 내리려고 하는데 막 뛰어오더니 막 호응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네요. 난 난생 처음이라 진짜 젊은 여성한테 안겨보기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 우리 촌놈이 뭐 모르거든요. 자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딱 얼어버렸어요. 그게 머리 계속 남아갖고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마치고 있는데 제가 하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투어가 오게 됐어요. 그 조선일보에 산칸 월간지에 노구소에 대해서 글 좀 써달라. 또 그리고 MBC에서 이제 노구수를 사랑하는 사무관 장원재 다큐멘터리를 찍자 이래요. 그 다큐멘터리도 찍었습니다. 내 일상생활을 찍고 이제 그게 이제 퍼져가 이제 글로서 이제 그 글 쓰는 거는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청송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청송으로 가기 전에 또 제가 노구수 논문을 갖고 노구수 생태와 문학하는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게 또 히트를 쳤어요. 이제 대학 교재로서 또 선택이 되고 막 이제 알게 모르게 돼요. 노구수 관계에 대해서 전화가 와요. 우리 마을에 이런 노구수가 있는데 좀 봐달라. 내가 실제로 글을 보는 그런 실력은 없습니다. 근데 또 봐달라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있다는 의미는 내가 다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청송에 가는 또 내가 노구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청송 노구수를 명품 수목과 풍감해갖고 장무편 작가, 소나무 작가님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 양반이 사진을 찍고 제가 글을 써갖고 첨부를 발행해갖고 출양 인사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출양 인사들이 글을 보고는 뭐 참 재밌다 하시나 전화 왔어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경력 출양인사 그게 제일 업식이었습니다. 그래야 또 뭐 풍경에 있는 여행캐가 KBS 풍경에 있는 여행캐가고 또 노구수에 대해서 또 좀 해달라 이래요. 그래가 이제 또 그것도 하고 이러니까 업무는 이제 DJ 되고 성기는 이제 DJ 되고 아웃사이드에 이제 돌게 되는데 마침 대학에서도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학교에 제가 근무하면서 분수님한테 얘기해갖고 허가를 받아갖고 강의를 했어요. 낮에 나가고 그렇게 요새 같으면 불가능하죠. 부군수는 또 차가 있습니다. 여비스도 있고 또 차고 또 내주고 이래갖고 이제 낮에 분차 타고 강의하고 갔다 왔다 다 했으니까 지금 같으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글 생각이 났어요. 그래 내가 일찍이 명예를 퇴직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또 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 대학 가면서 제가 50살에 나는 이제 농촌에서 저는 생활을 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 해갖고 제가 2,000평의 땅을 영덕 시골에 샀습니다. 그걸 틈틈이 나무를 심었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마치 이제 바로 들어가고 자유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수필을 선택하는 아직 본때를 몰랐습니다. 모르는데 이제 신문사에서 주간신문은 지방주간신문사가 아주 그냥 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칼럼을 써달라고 하는 게래요. 또 뭐 어째 알고는 그래가 또 무식해갖고 또 칼럼 쓰겠게 5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필가는 이걸 내가 누가 수필가를 내가 만났으면 시인을 만났으면 일찍 들어갔죠. 그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걸 몰랐죠. 그래 어느 날 좀 더 이제 자꾸다 보니까 수필을 쓰고 싶어. 시를 쓰려고 하니 너무 어려워요. 머리도 아프고 막 하는. 수필은 그냥 내가 일상생활을 쓰고 이래갖고 하니까 되겠다 싶어. 제가 책을 구입했습니다. 수필 여러 권을 이제 수필 쓰는 책이 있더라고. 또 소설 쓰는 책하고 그래서 제가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을 해가 하니까 뭔가 부족해요. 내 서본안이 또 고쳐야 되고 어떤 20분을 고치게 되더라고 한글을.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 스스로 자각했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 내가 이거 서만 보면 또 고쳐야 돼, 또 고쳐야 돼, 또 고쳐야 되고 이런 그런 문제가 있다 싶어갖고 내가 정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하는 찰나에 대구 수필문학관 홍옥선 선생님이라고 수필가, 시인이면 수필가가 있어요. 그 강좌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갖고 알아갖고 제가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 한 3, 4년 돼서 이제 뭐 반튼 가고 반튼 참석 안 하고 이래갖고 이제 지도를 받아갖고 어느 날 하는 길에 수필가로 등단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지도 선생님이. 그래서 수필 3필을 써가 오라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이제 써갖고 3필을 드리니까 이제 얼마 있으니까 등단됐다 합시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보면 한국 수필 거기였더니 최형원 이사장님. 그 이사장님이 이제 비평을 했더라고. 그것도 읽어보고 그러니까 내가 특별로 또 찾아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이제 신인들 할 때, 그때 신인 받으면서 독후감을 또 쓰는 그게 있더라고. 독후감도 또 제가 거기 이제 우수상을 받아갔다. 상을 2개 받았어요. 그날 처음 참석해가지고. 그래야
최 이사장한테 인사를 제가 깍듯이 드리고 하니까 그냥 아주 그걸 좀 열심히 써보십시오. 하면서 뭐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제가 이제 책 만들어 드리니까 이 책 좋다 하면서 내용이 좋다 하면서 아주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 그걸 내가 힘을 입었죠. 그래 하고 있는데 이제 책이 이제 꿈과 함께 자연과 함께 가는 거. 내 생활 슬로건이 꿈과 함께 자연과 함께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배이시고 또 김성길 이사장님 그래 배운 기회가 돼가지고 살림문화로 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내가 활동할 곳이다 싶은 거예요. 대구 수필문학관도 있고 한국 수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가 할 곳이다 싶어갖고 흔쾌히 감사합니다 해갖고 제가 오늘까지 쭉 이래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참 그러던 중에 또 반전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래 경북매일신문에서 사장이 찾아왔어요. 제가 연대 있으니까 찾아와가 그래 그거 전원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전원생활에 대해서 좀 써달라 이래 할름식으로 찾아다니면서 내 것만 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못한다 했어요. 내가 이어가는 거는 내가 자유인으로서 하는 게 내가 얼마 좋은데 해바라기 하고 자연과 함께 하면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하니 얼마 좋은데 그거는 제가 못합니다. 할 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산림문학 코너를 하나 만들어주면은 산림문학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겠습니다. 명품 노구수와 숲 탐방이라 해갖고 내가 쓰겠습니다. 좋다 이래갖고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쓰는 게 그게 저한테는 얼마 기쁨을 주느냐 하면은 나무를 알아가는 과정일 그 양반이 나를 도움 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숲에가 그릴면 안 그래도 숲에 가고 참 뭐 어릴 때는 잠도 자기도 하고 뭐 모든 뭐 진달래꽃도 꺾어 먹기도 하고 풀벌레도 잡아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차피 숲에 들어가 걷고 노구수란지 나무 밑에 쳐다보면서 나무를 이제 참 생각합니다. 보고 또 눈을 감고 나무의 이미지를 보고 이래 탁 생각해요. 그래서 이 봄이 보니까 제 심성이 나무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에도 뭔가 정령이 있다 하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 신이 있다 하면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으라 하면 하느님이 보여주면 내가 믿을겠거니 보여주면 신이 아니죠. 볼 때 딱 되는 거 신이 아니고 끝나버리는 인간이 되든지 사물이 되어본다고 신은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다고. 정신에 있을 것이지. 그러나 현대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게 보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영혼을 지배한다든지 뭐 일할 때는 그 나무가 가장 중요한, 즉 식물, 나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숲속에 나무와 같이 있을 때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충만함이 나무로 하여금 그 충만함이 그 심미적 진동이라고 할까, 심미적 진동과 그 에너지의 파동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실체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실존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양자 물리학으로서 증명된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양자와 전자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긴데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몸 전체는 가만히 있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를 구성하고는 양자, 전자는 막 움직입니다. 그걸 존재를 알려면은 속도와 시간을 느낄 수가 없답니다. 왜? 우리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안에서 계속 그게 뭐냐? 진동, 파동입니다. 우리 사람도 파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속도를, 움직이는 속도를 알려니까
찍을 수도 없는 게 존재를 알 수 없는 게 그게 우리가 실존을 하고 있다 하는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어떨 때 저도 느낍니다. 어떤 곳에 가서는 내가 내 몸이 두려움을 느끼고 좀 무서움도 느끼는데 어느 곳에 가면 아주 편안하고 더 머무르고 싶은 어느 사람은 나와 만나갖고 호응도 하고 싶고 뭐 진짜 좋은데 어느 사람은 중고도 없이 거부감이 없고 좀 싫은 게 그거 뭐냐면 진동의 파동의 원리가 있고 양자 물리학에서 파동이 그 파장이 내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숲속에 가면은 내가 편안해진다 하는 그 자체는 나무로부터 그 파동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 하는 말을 많이 쾌락을 정점에 같은 도파민이거든요. 도파민이 많이 발생되면 그 중독성이 있어갖고 세로토닌을 하는 거는 행복이 주는 게 세로토닌을 합니다. 그건 세로토닌 도시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세로토닌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이 면역력과 관계인데 숲속에 가면은 음이온이 많이 발생돼 그걸로 하여금 면역력도 높아질 뿐더러 마음이 편안해져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순간이지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쾌락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우리 섹스를 하고 탁 잘 때 그때 그게 행복입니다. 쾌락은 섹스할 때 뭐 쾌락이고 그 쾌락을 넘어서 갖고 잠에 올 때는 그건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숲속에 가서 나무 밑에 가고 나무를 알아보고 뭐 하면은 이제 나무도 나를 알아보는지 굉장히 평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와 숲에 가서 좋아하는데 제가 한마디 권유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내 몸이 아프다면은 참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독일의 괴테 시인은 그랬죠. 너 영혼이 필요하거든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이래 보면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어떤 정파극의 그 소요학파가 있지 않습니까? 소요학파 보면 숲속에 그리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게 왜? 그 숲의 어떤 자연을 보면서 철학을 봅니다. 그래 중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수소학파는 자연과 일치가 되는 것이 삶의 최고다 이래. 그 숲의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이럴 때는 마음이 뭐 외롭거든. 이럴 때면은 외로움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고 그럽니다. 너 촌에서 그 전생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외롭고 불편하냐 이기라고. 맞습니다. 외롭고 불편하죠. 왜? 일주일간 묵은 수영 못합니다. 저 혼자 갈 때는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묵은 수영이죠. 그래서 사월이 굉장히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뭐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월이 깊어지는 거예요. 불편하죠. 불편한 게 또 나를 좋아해줘요. 불편한 물도 내가 떠먹어야 되고 커피도 내가 다 마셔야 되고 저쪽에 있는 물건도 내가 자꾸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 나무도 보시고 그 움직임 자체가 나이가 많이 들면은 움직이기 싫어하는 이런 것을 일깨워주고 움직이니까 외로움과 불편함이 오히려 노후의 행복과 또 건강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인생은 홀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끼리 살면서도 한 몸이 내 부부가 한 일침 동체가 되는 게 순간이지 얼마 많겠습니까? 얼마 많이 있겠습니까? 계속 둘이 있지만 저 혼자는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또 먼저 가고 나면 혼자 홀로 남기 때문에 혼자 있는 그런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되지. 안 그러면은 먼저 보내고 있으면은 따라가 버리면 돼요. 따라가게 돼요. 진짜예요. 혼인목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무가 둘이 부둥켜 안고 이래 살아가다가 어느 한 나무가 죽으면 같이 따라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시 좋은 사람이 누가 먼저 죽으면 따라 죽어요. 그건 왜냐면 혼자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혼자 사유하고 책 보고 글 쓰고 이러는 노후의 건강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마치기로 하겠는데 마지막 부탁은 제가 그 경북 매일신문에 연재를 제가 2년째 하고 있는데 올 11월 되면은 2년 만 2년입니다. 그럼 100편이 되는데 이걸 저는 책으로 엮고 싶은데 산림청과 또는 우리 산림문학회 우리 김성길 이사장님하고 그 우리
이서연 우리 부이사장님하고 우리 또 이사님이 다 힘을 합쳐갖고 어떤 방안이 있을지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영덕에 오시는 길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커피 한 잔도 대접하고 또 맛있는 회도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길지 않지만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하는 게 너무 생각납니다. 제가 정원을 가꾸면서 느낀 점인데 아름다운 정원을 가꾼 정원을 보는 것만큼이나 그동안 가까운 정원을 그 과정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와 수필 쓰는 것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제가 수필 쓰는 좋은 수필을 써갖고 마지막에 인정받고 그것도 즐겁고 참 기쁘지만 그 쓰는 과정이 못지않게 즐거운 시간이라 생각됐습니다. 이것으로 미숙하지만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박사 학위는 몇 년 만에 받으셨습니까? 7년 만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2년 박사원이 2년인데 제가 전공이 경영학이라서 1년 더 학점관계 때문에 1년 더 했습니다. 네. 예.